이제 한 세 번째 시간 정도 되잖아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리학 1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2는 2차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1차원만 따지는 거는 물리학 1이고요. 2차원 이제 X축, Y축 성분을 분해하는 거는 이제 물리 2에서 다뤄지는 거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합과학에서 조금 좀 안전하고 관련된 얘기로 충격량이 나오거든. 그 충격량이 운동량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게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이런 걸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볼까요? 자, 재윤이 여기 봐. 대표적인 벡터의 물리량입니다. 벡터 우리 어떻게 쓰죠? 얘를 스몰 p로 쓰고 화살표. 여기는 large i로 써요. 그래서 화살표.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저런 물리량을 쓸 때 화살표를 쓰게 되면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방향 있는 거는 화살표 있는 거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운동량부터 좀 보자. 운동량은 스몰 p로 씁니다. 우리 보통 뭐 운동의 효과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하는데 뭐 느낌은 안 오죠. 그래서 물리학으로 정의를 했을 때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스몰 p야 소문자 p 그래서 mv 이렇게 나타나. 우리 F는 MA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유형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 이거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마이너스 많이 봤지? 자, 그래서 화살표를 갖고 있는 저 벡터 값은 같은 방향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성은 결국은 속도의 방향성하고 같더라. 그 다음에 단위를 보면 얘가 킬로그램 단위잖아. 질량이니까. 우리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건 잘 알죠? 그래서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디멘전이라 그래. 단위를. 디멘전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우린 얘를 갖다가 P는 MV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됐어? 그 다음에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요. 우리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할 때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게 이걸 운동량으로 바꿀 수 있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EM을 곱하는 거야. 양변에다 EM을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 EM에 EK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M제곱에 V의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P의 제곱이 되지. 따라서 P는 어떻게 되겠니? 루트에 EM에 EK다. 물리에서 운동량을 저렇게 운동 에너지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운동량을 P는 MV라고 쓰는데 도대체 운동량을 도대체적으로 어디다 쓸 거냐? 자, 재현이 눈떠 뭐해? 눈 감고 뭐해? 자, 그게 뜨고 있는 거야? 아이 진짜 장난하지 말고. 운동량 같은 경우는 자 원래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 너네 핵폭탄 터질 때, 그죠? 또는 원자력 발전에서 핵 발전할 때, 원자 핵 분열을 할 때 핵이 깨지면서 중성자가 3마리가 우라늄 하나가 깨지면 중성자가 3마리가 나와. 그 3마리 튀어나온 애가 운동량이 보존돼서 나와요. 그걸 또 다른 원자핵을 또 깨트리는 거야. 그럼 각각 3개씩 또 나오는 거야. 그게 1 곱하기 10에 많아서 15승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파파파파파박 일어나는 핵분열. 그때 튀어나온 중성자들이 운동량이 보존이 되더라. 그 보존된 운동량이 그대로 또 다른 원자핵을 두들겨 깨가지고 또 다량의 중성자를 만들어내서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핵분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때 계산할 때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량은 쉽게 얘기하면
충돌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할 때 운동량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유영이는 볼링 쳐봤니? 안 쳐봤니? 볼링 쳐봤어. 볼링의 목적이 뭐죠? 게임의 목적이? 이거 아니요. 스트라이크 치는 거잖아. 핀 10개를 갖다가 공 한 번 굴려갖고 한 번에 빵빵빵. 그러려면 충돌을 제대로 시키고 그 핀들이 튀어나가는 핀 액션을 크게 해갖고 10개를 다 멍붙들어갖고 망가지는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거든. 그러려면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려면 운동의 효과가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커야 되는 거야.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떻게 된다? 충돌할 때 운동량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 이 운동량이 커지는 조건에는 우리가 식을 썼으니까 M하고 V란 말이야.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죠. 뭐야? 질량이 크거나 또는 속도가 빠르거나. 선생님도 가끔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식하거나 그러면 이제 1차에 고기 같은 거 먹고 2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팀 나눠갖고 뭐 수학과, 과학과, 국어과 해가지고 팀 나눠서 대장 딱 정해가지고 대장이 돈 내는 거지 이제. 그 2차 내기 이제 뭐 이런 거 해요. 이제 가면 요새 가면은 뭐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볼링장도 있더라고요. 성인들이 가는. 근데 이제 볼링장 가면 뭐 그 볼링 뭐 전문가도 아니고 볼링 치려고 자기 공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선생님은 내 볼링을 안 쳐서 내 공도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거기 하우스볼이라 그래갖고 그 볼링장에 있는 공을 써야 돼요. 근데 나는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쓰면 당연히 좋아. 근데 선생님 팔목이 가늘어갖고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한 9파운드, 10파운드 정도 되면 딱 좋겠는데 이 문제점이 있어. 선생님이 무식하게 손이 커갖고 엄지손가락이 굵어. 거기에 있는 게 이게 엄지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2파운드, 13파운드를 써야 돼요. 아 근데 무거워. 부담스러워요. 구멍은 맞는데 너무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돌림을 이용해 보시는 거. 원래 그게 맞지. 근데 이게 그건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기왕이면 이제 이 원리를 아니까 이제 어쩜 세게 던져야지.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몸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구멍 크기 때문에 12파운드를 들어. 무거워 죽겠어.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세게 굴려야지 되는 거 아니까. 세게 굴려. 그러면 여지없이 탁 맞아. 왕청구 우장창창창창. 스트라이크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거의 목표는 뭐냐면 1번 핀을 맞춰야 돼. 1번 핀을 놓치면 스플릿이 나버려. 그럼 스페어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핀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재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된다? 그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훅이라는 기술을 넣는 거야. 그래서 공이 휘어져. 훅 뒤쳐지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 때 이렇게 튕겨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번, 2번 포켓, 1번, 3번 포켓으로 들어가면 처음 맞을 때 두 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이 많더라. 근데 어쨌든 물리학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이 운동량이 커야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이게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공을 쓰거나 또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둘 다 하면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게 운동량에 관련된 물리량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나올 때 어떤 조건이 있어?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게 운동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는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와요. 운동량 보존 법칙. 법칙이야. 니네 알겠지만 과학에서 법칙은 어떤 경우라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우리 이제 충돌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그렇지. 이게 마치 공식처럼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물리책에 보면 어느 책에나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이제 뭐냐?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M1이라는 물체가 V1이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M2라고 하는 물체가 V2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V1이 더 크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와서 받아버리겠지. 그리고 받아갖고 부딪혔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달라지겠지. 충돌 후에는 M1이 어떻게 되겠어? V1 프라임으로 달라질 거야.
M2도 충돌 후니까 V2'으로 달라질 것이야. 이게 이제 충돌 전이고 충돌 후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1, V1. 충돌 전은 이렇게 합이겠지. 이게 누구하고 같더라? M1에 V1 달라진 속도에다가 M2에 V2에 달라진 속도. 이렇게 되더라. 마치 이것도 역시 무슨 공식처럼 책에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인강도 많이 찍었잖아요. 맨날 이거 문제, 물리 좀 했던 애들은 맨날 이거 질문이 올라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해 주세요. 법칙이니까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 근데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법칙을 변형해 놓은 거야. 그 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 있죠. 뭔지 알아? 이 영화 뭐야? 뉴턴의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였니? 자, 1, 2라는 물체가 있어. 그럼 충돌할 때 2가 1을 미는 힘하고 1이 2를 미는 힘이 같더라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 그러니까 1, 2를 예를 든다 그러면 F의 1, 2가 반대 방향으로 2가 1을 미는 힘하고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1, 2가 미는 힘을 우리는 F는 MA라고 놓을 수 있잖아. 여기는 MA라고 놓을 수 있잖아. 얘를 갖다가 1이라고 하면 얘를 2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A1이고 얘가 2라고. 속도 변화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 M의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V1 - V0, 1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어떻게 되니? M2의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V2의 마이너스 V2의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델타 T는 사라지잖아. 그래서 1, 2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얘가 나와. 그러니까 이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서 그것식만 예쁘게 변형한 거일 뿐인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굳이 뭐 증명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무조건 법칙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한 보통 3가지로 분류를 해. 굳이 이걸 분류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분류를 해놓고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깔끔하게 좀 분류를 좀 해볼게. 그 중에 첫 번째,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 융합은 어떤 거냐면 충돌 전에 서로 다르게 가던 애들이 합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M2라고 하는 물체가 V2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V1이 더 크대. 가서 들이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충돌한 거요. 근데 충돌한 후에 어떻게 된 거니? 얘가 이렇게 쌍방울이 된 거죠. 붙었어. M1, M2.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새로운 속도로 달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충돌 전에는 따로따로 가던 애가 부딪힌 다음에 붙어서 가더라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M1, V1 플러스 M2, V2. 얘는 어떻게 되겠니? M1 플러스 M2의 V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많이 나온다. 우리 이제 재윤이 이제 한 3, 4년만 있으면 이제 군대 간다는 얘기 나오고요. 가서 열심히 군 생활하세요. 자, 선생님은 갔다 왔지롱. 자, 군대 가면 진짜로 제일 무서운 데가 난 수류탄 교장이 제일 무서웠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또 그 조교가 수류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폭해서 죽은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막 앞에서 막 뿡뿡 터지는데 이게 위압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논산훈련소는 그걸 물에다 던지거든. 까가지고 물에다 던져요. 근데 그 물 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이어를 이렇게 쌓아놨어.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은 거야. 그러면 수류탄이 들어가갖고 그 타이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는 거야. 그러면 파편이 타이어에 박히고 그 물기둥이 30m 막 솟아올라. 그러니까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무서워요. 방탄조끼를 입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걸 여기다가 까서 넣었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해주니까 겁나잖아. 막 팔은 절로 날아가고 머리는 절로 날아가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손에 막 땀이 안 나는데도 막 땀이 나갖고 손에 땀 나면 수류탄 미끄러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한증인 사람이 군대 면제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요새는 면제 사유는 아니야. 손에 땀 많이 나는데 땀이 어느 정도 나냐면
막 물이 줄줄 흐르는 정도 땀나는 애들이 있어. 긴장하면. 그런 애들 수류탄 잡으면은 미끄러져 버리잖아. 그럼 같이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옛날에는 면제였는데 요새는 이게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손에 땀을 안 나게 하는, 다한증을 안 나게 하는 수술이 있대요. 그걸 하면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있어. 여기 손을 안 나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땀이 딴 데로 간대. 그게 근데 예측을 못하는 게 그게 어디로 나올지를 모른대요. 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마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 밑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너무 상상해봐. 너무 웃기지 않냐? 여름에 땀 나면 무릎이 젖어. 웃기잖아요? 땀 나면 엉덩이 밑이 젖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나야 될 땀이 딴 데로 나가버리는 거야. 요새 그게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서 땀을 안 나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로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군대 면제되는 거는 저게 하는 거니까 요새는 수술이 좋아서 군대 면제 항목은 아니에요. 손에 다 앉아. 예전에 선생님 학생 중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너무 선생님 화가 나갖고 야 잡어. 그때는 막 체벌이 있었거든. 때리는 것도 있었어요. 학원에서도 말 안 들으면 잡어. 그러니까 얘가 긴장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이제 내가 몽둥이로 때리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야. 대박. 손을 떼었는데 손자국이 그대로라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손에서 땀이 다한증이 그 정도더라고요. 막 물이 줄줄 흘러. 그런 사람은 대인 관계가 대인도 되게 위축되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손을 못 내미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수류탄 까면 문제가 생기지. 미끄러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서운 데가 사격장. 와, 니네는 게임할 때 막 그냥 막 헤드샷도 날리고 막 총 쏘지만 실제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실제로 그 소리가 나면 우와, 정말 겁이 엄청나. 다리가 오금이 안 펴진다 그러지. 겁이 나갖고 저 총 맞으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격장이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저 총알의 속도를 물리학적으로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 불가야. 너무 빨라서. 사실은 아버지가 무슨 뭐 MBC 방송국 PD 갖고는 안 돼. 한 국장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있지. 그걸 빌려올 수 있다면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그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과에 박히는 장면 막 이런 거 찍잖아. 그 다음에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이 막 춤추면서 날아가잖아. 그런 걸 찍을 수 있다고. 그거는 그 초고속 카메라는 1초에 프레임이 막 몇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눠주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로 날아가는 총알을 측정해가지고 그 총알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비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총알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 법칙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 어떤 방식인 거냐면, 자,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총알의 질량은 잴 수 있잖아. 총알의 부위, 이게 너무 빨라갖고 이걸 모르는 거잖아. 못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툼한 나무 토막을 준비하는 거네. 두툼한 나무 토막을 준비해가지고요. M이라는 질량.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타점 기록계를 연결해요. 타점 기록계 뭔지 아니? 느르르 찍히는 거 있어. 그리고 그 타점을 분석하면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최근에는 어플도 많이 나와갖고요. 앱이 있어. 그래서 이거 드르륵 찍히는 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그 앱에 딱 적용시키면 이 나무 토막의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지한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뭐 촬영을 하든 여기다 타점 기록계를 연결하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에 박히게 만드는 거야. 충돌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 토막에 총알이 박힌 채로 얘가 이렇게 그래서 타점 기록계를 분석을 하잖아. 이 탄적 기록계를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날아가는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쓰면 되죠.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요? MV. 충돌 전 운동량은 M0이죠. 정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합쳐졌죠? 이렇게 돼가지고 V. 그래서 이건 측정 가능, 이건 측정 가능, 이거 측정 가능. 어차피 0이니까 이거 계산 가능.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구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저 총알의 속도를 갖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재윤아!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우리 배울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진자에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는 것이야. M이라는 나무 토막이 있는데 여기에 총알이 날라와서 박히는 거예요. V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박힌 다음에 박힌 상태로 얘가 올라가는 거야. 크기가 같냐? 이렇게. 여기에 총알이 박힌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높이하고 이 높이 있죠? 이 높이 올라간 거지? 이 H를 시험 문제에서 구하는 이게 수능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뭘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올라간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M 플러스 M에 mg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 에너지가 누구한테 온 거야?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부터 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2분의 1에 합쳐져서 갔으니까 m 플러스 m의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돼. 이거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h 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v 프라임을 못 구한 거지. 이 v 프라임을 구하려면 이 v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충돌해서 합쳐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mv 플러스 m0은 m 플러스 v가 m이 합쳐져 갖고 v 프라임이 된 거니까 따라서 v 프라임은 얼마가 되는 거요? m 플러스 m의 mv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h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1번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을 이용한 역학적 에너지까지 보존을 이용해가지고 수능 문제에서 푸는 그런 문제다. 재윤이 고개 들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 문제는 이미 다 설명한 거야. 저기서. 충돌 전 운동, 충돌 운동. 그래서 충돌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M1 한 번 더 쓰는 거야. V1, M2, V2, V1이 더 커서 자, 충돌하고 나면 두 개가 따로따로 가더라. M1, M2 이쪽이 V1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V2가 변했으니까 선생님이 오른쪽 방향으로 일부러 쓴 건데 왼쪽 화살표 해도 돼요. 상관없어. 일반식으로 쓴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M1 V1 플러스 M2 V2 이거는 누구하고 같아야 돼? M1 V1 프라임하고 같아야 되고 M2 V2 프라임하고 같아야 돼. 뭐 똑같잖아. 일반식하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관통 문제다. 나무 토막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총알의 속도가 지금 V라고 가는데 여기 나무 토막이 정지해 있었는데 여기 가서 쾅 박혔어. 그런데 나무가 좀 얇아가지고 뚫려버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야. 여기를 뚫고 나가서 총알이 뚫고 나가버린 관통이야. 이 뚫린 여기에 질량 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얘가 V 프라임이고 얘가 V2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충돌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면 MV 플러스 M의 정지니까 0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지 M의 V 프라임이고 스몰 M의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이런 1 프라임, 2 프라임은 이런 거는 계산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열입니다.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 분열이 핵심이었어. 핵분열할 때 이걸로 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 특히 이제 고등과정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는 분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예시로만 정해줄게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여기 봐. M이라는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 폭탄 장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리모컨을 탁 눌러서 터뜨린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질량 결손이 없는 상태에서 M1, M2로 이렇게 쪼개지더라는 거죠. 두 덩어리로. 그리고 이쪽으로 V1이 날아가고 이쪽으로 V2가 날아가더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돼야 되니까 폭발하기 전에 운동량은 폭발 후의 운동량하고 같더라. 뭐 이런 얘기지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이다. 적어봐.